결과적인 고혈압은 같다 하더라도 원인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인 우리 이제 금슬이라는 측면에서는 또 조금 다른 영역이 좀 있더라. 그럼 목욕 분야에 같이 살면은 먹는 거하고 싸우냐? 안녕하세요. 안마한방병원 병원장 윤호영입니다. 팔체질과 암재활을 중심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환우분들에게 좀 더 좋은 치료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런 거 있어요. 내가 건강해지고 싶고 좋아지고 싶고 하는 게 있고요. 잘하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토음 체질이 에너지 저장을 잘 하고 소비 효율도 좋은 편이고 자극을 주면 그래도 근육이 잘 반응을 하는 편이에요. 땀을 적당히 빼는 게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하거나 했을 때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들은 단거리 달리기가 됐던 순간적으로 근육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고 또 이제 폐가 그렇게 약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구력이 필요한 것들도 적당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양 체질이나 토음 체질 같은 경우는 좀 편중이 별로 없는 편이기는 해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조금은 이제 사실 내 체질을 하기에는 뭔가 설명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목양 체질을 예를 들어볼게요. 목양 체질은 근육이 발달이 잘 돼요. 근육 발달이 잘 되다 보니까 잘하는 쪽은 어딜까요? 근육을 많이 쓰는 거, 순간적인 근육 힘이 필요한 것들, 그런 게 좋을 거고, 대신 호흡기가 약하단 말이에요. 호흡기가 약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러닝이나 오래 달리기나 이런 부분을 너무 불편해하는, 달리기를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수를 한다라고 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골프를 치거나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거, 그 다음에 뭐 야구도 괜찮겠죠. 예를 들어서 외야수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파워를 내거나 순간적으로 힘을 쓰거나 이런 부분들은 유리하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장거리 달리기 운동을 하고 싶어요. 내가 그 선수가 하고 싶어. 그럼 하지 말라 하겠죠. 자, 근데 내가 그냥 일반인이에요. 내가 취미를 할 거고 내가 좀 더 건강하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근력이 좋고 근육이 좋은 사람한테 근육을 계속 키우라고 하면 재미는 있겠지만 건강이라는 측면에서는 밸런스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심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보조적으로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땀이 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러면 조깅을 좀 하세요. 달릴 필요는 없지만 좀 빠르게 걷기라든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는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서 수영하세요. 이런 식으로 목양 체질에게 맞는 형태의 보완할 수 있는 운동을 추천을 드리고 요거는 잘하니까 취미로 하시고 요거는 잘 못하고 몸이 부족하니까 강화를 해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고혈압을 예를 들면 병적 고혈압과 생리적 고혈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적 고혈압은 말 그대로 우리 고혈압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 고혈압은 어느 체질이든 그게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관리를 못하면. 다만 길게 한 설명인 것처럼 체질마다 다 이제 원인이 좀 다를 수 있다. 고혈압이 생기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영향이 됐던 음식의 영향이 됐던 뭐 생활 습관이 됐던 아니 내장기 질환의 자체에서 유발이 됐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누가 대장이 돼서 악역을 해서 내 몸이 병이 되냐 그 과정에서는 결과적인 고혈압은 같다 하더라도 원인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아내주는 분류 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고혈압을 어떤 뭐 특정 질환에서 어떤 체질이 많이 온다 이런 것보다는 원인이 다 다르다. 그래서 그거 원인을 가르는 게 체질을 하는 한의사의 어떤 역할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정상 형태 약간의 혈압이 높은 패턴이 있고 혈압이 원래 낮은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 목체질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혈압이 높은 패턴이다. 피부 면적이 넓고 혈압을 높여야 피가 더 잘 돌고 몸이 편해질 수 있는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 근데 그게 그래서 쉽게 혈압이 좀 올라갔다고 해서 쉽게 고혈압 약을 먹기보다는 가급적이면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중간 시간을 조금 두자. 다른 사람들보다 12, 20 정도 높은 게 목 체질들은 정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기보다는 계속 관찰하면서 교정을 해봐라. 그 다음에 혈압이 원래 좀 낮은 패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패턴들은 뭐 콩팥이 약하든 그 다음에 원래 에너지 대사가 좀 떨어져서 혈압도 그렇고 맥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약하게 가는 패턴인 사람들은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혈압을 높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몸이 피곤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혈압이 높아야 되는 사람이 혈압을 낮춰버리면 무기력증이 빠지고, 혈압이 원래 낮은 게 정상인 사람들이 혈압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와서 다른 장기의 어떤 피해로 2차적으로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은 좀 필요하다, 체질마다. 체질이 극단이면, 근데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볼트와 너트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체질적으로 완전히 대칭점에 있는 체질, 예를 들어서 목양과 금양 딱 이렇게 보면, 목양과 금양은 신체적인 궁합은 제일 좋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이 사람이 강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묘하게 그 맞아가는, 점점점 편해지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 없냐를 따져보면 사실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뭐 실험을 해본 것도 아니고, 다만 통상적으로 반대 체질이 같이 살 때가 실제로 자잘한 잔병들이 좀 더 줄어들어 있는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같은 체질이 같이 붙어 있으면 안 좋은 게 더 강화돼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기, 명확하게 설명하기 힘들지만 친구들끼리 해서 생리주기가 점점 낮아진다든지 이런 것처럼 서로 체취가 됐던 체액이 됐던 계속 붙어 있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 파장이 됐건 어쨌든 간에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이 사람이 채워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긴다. 근데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목양이 금음이랑 살 때 조금 더 편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 체질과 같이 살 때가 오히려 더 편하다. 왜냐면 내가 필요한 영역에서 이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이 사람이 필요한 영역에서 이 사람이 너그러워지거든. 서로 필요한 게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맞춰가기 오히려 쉽다. 싸움의 영역이 적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는 반대 체질끼리 결혼을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어차피 남자 여자 이해 못하고 여자가 남자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냥 그나마 신체적인 기운이라도 서로 보완해주고, 그리고 내가 관심 없는 영역과 네가 관심 없는 영역이 완전히 그냥 다르면 더 좋지 않나? 어차피 이해 못하니. 이거는 체질 떠나서 남이라니까. 육식 체질과 그럼 초식 체질이 같이 사는 거잖아요. 같이 사는 거잖아. 근데 그럼 목양하고 금양이 같이 살면은 먹는 거하고 싸우냐?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죠. 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왜냐면 고깃집을 가도 야채도 나오고 고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류를 먹어야 되는 사람은 고기를 먹지만, 기름이 안 맞는 사람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기름기가 좀 적은 부위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는 고기 먹으면 돼요. 고기 많이 먹으면 돼. 그리고 같이 먹으러 간 사람은 육류 섭취를 줄이고, 기름기 섭취를 좀 줄이고, 육류를 먹되 야채를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이 싸서 먹고 야채를 많이 먹어줘. 그리고 나는 그냥 밥에 된장찌개 시켜가지고 그거 먹으면 돼요. 그걸로 남은 배를 채우고,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 밥 필요 없어, 고기만 먹을래. 고기 많이 먹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맞춰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열려있다. 중간 지점에서. 물론 그게 너무 잦으면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채식을 해야 되는 사람이 만약에 같이 이제 고기를 먹으러 갔을 때, 그럼 육식 적게 드세요. 그냥 기름기 좀 최대한 배제하고 드시고, 채소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찌개나 다른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통해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요. 계란찜 같은 거 나오잖아. 계란찜 같은 거 나오고 밑반찬 많이 깔리는데, 그걸로도 밥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 먹는 거죠, 그냥 긋기니는. 대신 이 사람이 좋은 거 먹었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좋은 거 먹으러 가면 돼요. 그때는 이 사람이 다른 거 먹으면 되죠.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한국식 식단이 나는 그런 부분 맞추기 참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일단 한국에서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체질을 통해서 몸을 아는 걸 넘어서 환자의 마음도 알고 싶은 여러분의 건강주치 윤호영이었습니다.